자, 오늘 들어갈 문장 패턴은 좀 독특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 자, 소유격을 나타내는 whose라는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 관계대명사 앞에 좀 어색한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자, 이 경우들은 왜 좀 독특하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 구조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 whose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 구조를 보면 문장이 빠진 게 없어 보여요. 완벽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들고 와, 선생님 이건 좀 관계대명사인데 왜 문장이 완전해 보이죠? 많이 질문을 하는 패턴입니다. 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whose에 대한 얘기입니다. whose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 그러니까 우리말에 해당되는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녀의 자동차라고 했을 때 그녀의란 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티가 잘 안 납니다. 이 소유격이 빠져 있는 게요.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소유격은 whose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whose가 보이게 되면 아, 이 뒤에 뭐뭐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물의 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이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유격 whose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명사 동사 구조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해석은 어떤이라고 해도 되는데 약간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명사는 뭐 내지는 명사를 이렇게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문장 패턴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사람이나 사람물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나오게 되면 자, 의란 말이 빠진 채로 명사 동사 구조가 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데 그 사람,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의 명사는 이라고 번역을 하자. 두 번째, 자,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래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 구조였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명사 뒤에 who나 which나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자, 뒤에 전치사 뒤에 와야 될 목적어가 빠져있는 관계대명사 구조였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이 좀 보기 좋지 않으니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래는 전치사로 문장이 끝났고 전치사 뒤에 와야 될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 구조의 관계대명사였는데 전치사로 끝나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혹은 이 전치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뭔가 다른 점이 하나 느껴질 겁니다.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전치사로 끝이 날 때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who나 which나 that 어느 것이나 상관이 없는데, 이 전치사를 문장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때는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 사물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쓸 수 없다라는 세부적인 약속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좀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자,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해석을 원래 관계대명사 번역대로 해도 돼요. 어떤 명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한 전치사의 뜻을 살리고 싶으면 이것도 좀 입에 붙여놓자. 그런데 그 명사 전치사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어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색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얘기했다시피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누구누구의라는 말이 빠진 채로 명사 동사 구조로 주로 나올 것이다. 자, 문장을 볼게요. I saw a man, 나는 한 남자를 봤는데요. 자, 뭐 하고 있는 남자냐면 바로 shouting at a driver, 한 운전자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남자를 보았대요. 자, 그런데 whose가 떴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운 것처럼 그런데 그 운전자의라고 번역을 하자고요. 여기 소유격이 빠졌으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그런데 그 운전자의 자동차가 was blocking the street, 길거리를 막고 있었다. 아, 길거리를 막고 있던 운전자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소유격을 쓴 이유 느껴집니까? 여기 앞에 뭐뭐의, 즉 그 운전자의 자동차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명사 동사 구조가 이어지고 있네요. 바로 길거리를 막고 있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 부분, 그런데 그 운전자의 자동차가, 알겠죠?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주의할 건 언뜻 보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어 보여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언뜻 보면 헷갈릴 수 있다. 주의하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다는 거. 자, 이 전치사의 원래 위치 기억납니까? 여기도 about whom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about이 여기 I told you about이었는데 이 about하고 끝나는 문장 꼴이 좀 익숙치 않고 좀 불편해 보이니 앞으로 보냈거나 내지는 이 about의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낸 거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해석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그냥 흔히 관계대명사 원래 어떤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해도 돼요. 자, 이분이 내 삼촌이셔. 어떤 삼촌이냐면 I told you, 내가 이야기했던,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전치사의 뜻을 살리는 번역을 하고 싶으면 자, 그런데 그 명사 전치사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해볼까요? 이분이 내 삼촌이셔. 그런데 그 삼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었지. 이렇게요. 어때? 해석이 조금 더 about의 뜻이 살리는 번역이 되죠. 다시 한번. 이분이 내 삼촌이셔. 그런데 그 삼촌에 관해 내가 이야기를 했었지 너에게. 이렇게요. 알겠죠? 자, 총정리해보자. 자, 오늘 배운 문장 패턴은 언뜻 보면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 않는, 즉 뒤에 문장이 완전해 보일 수도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였는데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뭐의란 말이 빠진 채로 명사, 동사 구조가 주로 나온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런데 그 선행사, 즉 그 사람의, 그 사물의 이렇게 번역을 하자.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관계대명사의 경우 그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는데 주의할 건 that을, 그렇죠, 전치사를 그 앞에 대답해 쓰지는 않는다. 다만 해석 방법은 기존의 관계대명사처럼 어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전치사의 뜻을 살리고 싶은 상황이라면 자, 그런데 그 선행사, 그 명사 전치사 이렇게 번역을 하자. 알겠죠?